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서희님은 이번에 2021학년도 서울대 수학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게 될 교사 김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문제는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같이 해결해 될 기출문제는 서울대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이고요. 그 전형은 일반 전형의 자연계, 즉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될 학생들이 푸게 될 문제입니다. 기출 연도는 작년도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을 통해서 기출이 된 문제이고요. 면접 시간은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들어가서 주어진 시간은 대략적으로 15분 정도가 주어질 것인데 15분은 아무래도 상당히 적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 제시문 문항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까다로운 문제들이며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다양한 사고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 아무래도 15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15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제시문 문항을 다 해결하고 그 해결한 걸 바탕으로 면접관 앞에서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15분 이내에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꼭 대비하고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해결한 문제를 최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바탕으로 면접관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가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선생님이 면접에 대해서 한번 팁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관련 교육과정은 경우의 수와 미적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울대 제시문 문항은 대학교 수준의 우리가 배우지 못한 내용은 절대 나오지 않으며 무조건 고등학교 내에 교육과정 내에서 배웠던 내용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걸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인 용어는 우리가 조합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게 가장 핵심인데 여기 이 문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납적 추론이겠고요. 이번 요거까지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열의 극한을 해결하는 것이 이 문항의 마지막 최종 목표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시 pn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pns는 n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항식인데 우선 k가 0부터 가우스 수가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까다롭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1의 k제곱 -1의 k제곱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항식은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n 커뮤니케이션 2k 플러스 1이라는 조합의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xk 제곱 즉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네요.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2-1.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들이 꼭 소문제 1, 2, 3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문제 1은 가장 난이도가 쉽고 풀기 용이한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문제는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소문제 1에서 막히게 되면 2, 3까지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소문제 1은 무조건 풀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P1X를 먼저 구해보면 P1X는 n이 1이 때이므로 K가 0부터 2분의 n-1의 가우스 수는 n이 1이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1의 K제곱 곱하기 1C 컨비네이션 2K 플러스 1 곱하기 XK제곱인데 그래서 K는 0부터 0까지 즉 K는 0만 되기 때문에 K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의 0제곱 곱하기 1C1 곱하기 X 0제곱이 돼서 P1X는 X와 상관없이 반드시 1이라는 수가 되겠네요. P2X는 똑같이 n에다가 n이 1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가우스 수는 위에처럼 0이 되고 -1의 k제곱 2 컨비네이션 2k 플러스 1 곱하기 xk제곱이 되고 k가 0부터 0까지니까 0만 대입하게 돼서 -1의 0제곱 곱하기 2 컨비네이션 1 x 0제곱이 되므로 p2x 또한 x와 상관없이 인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았고요. 그러면 2-2 문항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2-2 문항이 가장 핵심적인 이 문항의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 AS와 BX를 구하시오. 조건 1이 주어져 있는데 조건 2는 가장 핵심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 플러스 2 여기 이게 x 더하기 2가 생략되어 있네요. 는 ax 곱하기 Pn 플러스 1x 더하기 bx 곱하기 Pnx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항과 n항과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의 항, 즉 연속된 세 항의 관계가 AS와 BX하고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거 우리는 연속된 세 항을 통해서 기나 조춘론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지 고민해 보다가 연속된 세 항이므로 첫 번째 2-1에서 P1, P2가 주어져 있으므로 그러면 P3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 P2, P3을 통해서 P4 이렇게 연속된 세 항을 통해서 우리가 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희님은 P1X, PX, 그 다음에 P3X, P4X, P5X, P6X까지 한번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봤는데 첫 번째 P3X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n이 3이 때니까 k가 0부터 가우스 수는 1까지 그리고 -1의 k제곱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k 플러스 1 곱하기 xk제곱 그래서 k가 0을 대입하고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우리가 다항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3-x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P4x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n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가우스 수는 1까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k에다 0, 1을 대입하게 되면 4-x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P5x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k에다가 0부터 2까지 대입하게 되면 5-10 x 플러스 x제곱. 마지막으로 p6x까지만 구할게요. 물론 p7, p8까지 구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더 구하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6-20x 플러스 6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쭉 구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pnx의 일반항 한번 구해보면 마지막 가우스수 끝 숫자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구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쉽게 생각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끝에 있는 숫자 상관없이 k는 0, 1, 2, 3을 쭉 대입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k가 0일 때 그러면 -1의 0제곱은 1이 되고 그래서 식은 n, c1 그리고 k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부호는 -n, c3, x 1제곱 그리고 k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1의 2제곱이니까 플러스 n, c 컨비네이션 5 곱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물론 k에다가 3을 대입할 수도 있고 4를 대입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식을 나타내도 좋고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우선 그래서 pnx의 일반항을 한번 이런 식으로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구하고 마지막으로 pnx의 일반항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연속된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 나갈 건데 우리 조건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p3x는 이렇게 그리고 p4x도 p5x도 p5x도 그래서 식을 1번, 2번, 3번, 4번 형태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식을 통해서 먼저 추측하고 추론해야 될 것은 우선 AX하고 BX가 다항식이 될 거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다항식이라면 과연 몇 차식이 될 건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선 1번을 통해서 AX와 BX는 상수항이 우선 당연히 존재할 거고 1차항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차항이 될지 3차항이 될지 4차항이 될지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번 문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2차 이상부터는 여기 좌변을 보면 2차 이상의 항이 없죠. 그렇다는 건 2ax 더하기 bx가 이 식이 정리될 때 2차 항에 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1번 문항을 통해서 AX와 BX는 동일한 차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워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X를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A3 X세제곱이라는 식으로 쭉쭉 정리해 나가고 BX 또한 B0 더하기 B1X 더하기 B2X제곱 B3 X세제곱으로 만약에 정리해 나간다면 1번 식에 의해서 만약에 2차 항 이상부터는 2A2 더하기 B2와 그리고 2A3 더하기 B3 그리고 2A4 더하기 B4는 모두 다
이 모든 항은 다 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1번식을 만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1번 문항을 1번을 통해서 파악하고 2번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AS 앞에 BX, 여기는 BS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지만 AS 앞에 3-X가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 1번 문항에서 AS가 만약에 2차 이상의 항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차수가 돼야지만 1번 문항을 만족할 수 있는데 만약에 AS와 BS가 모두 2차 항의 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AS와 X가 만나게 돼서 이것은 3차식이 되죠. 여기서는 2만 곱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BX는 결국 2차식으로 머물러져 있고 여기서 3차항이 되는데 2번식 또한 4-X 1차항의 1차식의 다항식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AS는 AS의 2차항 즉 A2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A2가 0이 되니까 B2 또한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X와 BX는 모두 2차식 또는 3차식, 2차항, 3차항의 개수, 4차항의 개수가 모두 0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다항식 AS와 BX는 모두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처럼 AX는 상수항 A1 더하기 B1X, BX는 A2 더하기 B2X라고 우선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PNX는 이렇게 요거 이 일반항 기억나죠? 그러면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볼 건데 우리가 일반항 PM 플러스 2 X는 AX PM 플러스 1 X 더하기 BX PNX의 조건에 만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함만 볼 거예요. 상수함만 보게 됐을 때 PM 플러스 2의 X의 상수항은 첫 번째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함만 볼 건데요. PM 플러스 1의 상수항은 M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AX의 상수항은 우리가 여기처럼 A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항끼리만 곱해주면 A1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X의 상수항은 A2라고 했고 그리고 잘 안 보이네요. PNX의 상수항은 N이므로 우리가 BX의 상수항과 PNX의 상수항을 모두 곱해서 더해주면 A2N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수함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N 플러스 2는 A1 더하기 A2 N 더하기 A1이 되고 계수 비교법에 의해서 A1은 2, A1이 2이기 때문에 A2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2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X와 BX의 상수항을 우선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 이제 AX의
x항의 개수 그리고 bx의 x항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매우 쉬워요. 우선 2번 식을 통해 1번 식을 대입해서 우선 식을 정리하고 2번 식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나가면 돼요. 우선 1번 식에서 3-x는 2 곱하기 ax의 상수항이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2 더하기 b1x죠. 그리고 b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2x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식을 정리하면 3 플러스 2b1 더하기 b2x 즉 우리는 2b1 더하기 b2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2번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정리하면 돼요. 2번 식에서 우리가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2번 식에서는 4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4x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한번 봐요. 3 마이너스 x 곱하기 ax 만약에 as의 1차항이 0이 아니라면 이것은 2차항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좌변에서 보면은 1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as의 2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x하고 as의 2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 3차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요 좌변에서는 2차항의 1차항만 되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as가 만약에 1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x 곱하기 as가 돼서 as는 2차항의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2차 식이 없기 때문에 as의 1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b1이 여기처럼 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식에서 2b1 더하기 b2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b1이 0이므로 b2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P3, P4, P5, P6 P5하고 P6까지 나가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모든 n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P3하고 P4까지만 우리가 구하게 되더라도 AS하고 BS의 다항식이 몇 차 다항식인지 그리고 우리 AS하고 BS의 식을 우리가 1번하고 2번 문항만 우리가 연립해서 구하게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X하고 BX의 식을 이렇게 구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2-3의 문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선 PM 플러스 2의 다항식은 우선 AS가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PM 플러스 1 X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곱하기 PN S라는 것 우리 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하는 문제의 핵심은 n이 무한대로가 있대 Pn X Pn 플러스 1 S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것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식이 지금 요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렇다는 거 우리는 극한의 정의에서 P m 플러스 1 x와 Pm 플러스 2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극한값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이유는 위에 전제 조건에서
이 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pn하고 n 플러스 1을 이렇게 숫자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로 조금 한 개씩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pn 플러스 1 x 그리고 pn 플러스 1 x가 위의 식처럼 2 곱하기 pn 플러스 1 x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pn x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은 요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됨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요 식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거 지금 요거의 극한값을 px라고 정의하면 이 극한값 px는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우리가 지금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고 역수죠. 지금 여기에서 이거에 지금 이것이 px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역수를 취해 주어진 거기 때문에 px는 2 더하기 가로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 가로 닫고 px분의 1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x를 우리가 이제 양변에 양변에 해주면 px 제곱 빼기 2 곱하기 px 더하기 1 더하기 x는 0이라는 식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지금 px 즉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px에 대한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px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px의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 근의 공식은 근은 존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과연 px 극한값이 1 플러스 루트 x일까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 x일까 이걸 정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그래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s 같은데 아니야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거야 이렇게 임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서현님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극한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x가 마이너스 1이냐고 했냐면 여기 요 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한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pm 플러스 2의 x는 2 곱하기 pm 플러스 1 x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0이 되죠. 그렇다는 건 pm 플러스 1 x pm 플러스 2의 x는 n에 상관없이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반드시 극한값은 2가 돼요. 즉 여기처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극한값 p 마이너스 1은 2가 되므로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요번 1번식 2번식에서 어떤 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돼요. 하지만 1번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가 되죠. 그러므로 모든 x에 대해서 반드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수에서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px 즉 이 식의 극한값은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한 걸 바탕으로 면접관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접근 방식이 어떤지를 반드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꼭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 2번 문제를 1번 2-1의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풀었다는 것 중에 반드시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좋은데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돼서 이 문제의 핵심은 k는 반드시 0만 된다 라는 식의 거를 밝혀주고 이 식의 1이 나왔다는 걸 얘기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k는 반드시 0만 낼 수 있기 때문에 k에다 0을 대입하면 2가 나온다 라는 식을 또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2-2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납적주로, 즉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연속된 세항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면접관 앞에서 얘기한다면 이 문제의 기납적 추론에 의해서 연속된 세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저는 우선 그 연속된 세항을 구해보기 위하여 P1, P2, P3, P4, P5, P6의 식을 먼저 구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본인의 의도를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P6까지 구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AX와 BX가 몇 차식의 다항식인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론해 내도록 하고 그래서 AX와 BX의 식을 구하는 과정을 면접관 앞에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1번하고 2번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1번식 이치, 2번식 이치 추론하는 과정에서 x가 -1이 됐을 때 -1에 대입했을 때, 즉 아까 전에 이거 0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x가 -1이 됐을 때 이걸 바탕으로 이 극한값을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식으로 추론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힌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 서울대 2021학년도 서울대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주어서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